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같이 살펴볼 자료는요, 최근 경기도 포천시 관련 뉴스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 5월 마지막 주였죠. 며칠 사이에 창고에서도 불이 나고, 또 골프 연습장에서도 불이 나고, 네, 화재가 연달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안타깝게 자동차 정비소에서는 인명사고까지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뉴스를 쭉 나열하기보다는 이 사건들이 왜 이렇게 연달아 일어났는지, 이게 단순한 우연인지 아니면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어떤 신호는 아닌지 한번 좀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좋은 접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사건들부터 좀 빠르게 짚어볼까요? 5월 28일 저녁이었어요. 화현면에 있는 사무용품 창고에서 큰 불이 났죠. 네, 건물이 거의 다 탈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네, 전소될 정도였는데 그래도 뭐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하고요. 네, 천만다행이죠. 소방 당국에서는 낙뢰, 이걸 주요 원인으로 일단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일단 자연재해 가능성으로 시작된 건데,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할 점은 불과 며칠 사이에 전혀 다른 성격의 사고들이 연달아 터졌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그냥 단순한 불운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주민들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죠. 바로 사흘 뒤였잖아요. 5월 31일 새벽에는 내촌면에 있는 한 골프 연습장에서 또 불이 났어요. 네, 또 화재였죠. 이번에는 전기적 요인, 이게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하고요. 역시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재산 피해가 한 2천만 원 정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X가 적진 않네요. 네. 그러니까 원인은 다르잖아요. 낙뢰랑 전기 문제. 근데 결과적으로 또 불이 났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지역사회에서는 좀 충격이 컸을 것 같아요. 그렇죠. 뉴스 보니까 한 식당 주인분은 밤잠을 설칠 정도다, 뭐 이런 인터뷰도 있더라고요. 오죽하면 그러셨을까요? 네. 낙뢰, 그리고 전기 문제, 뭐 원인은 다른데 결과는 화재였어요. 근데 이틀 사이에 또 다른 사고가 있었는데 이건 성격이 좀 완전히 달랐죠. 네. 이건 뭐 자연이나 설비 문제가 아니라 이제 사람과 관련된 좀 비극적인 사고였습니다. 아, 네. 이게 정말 제일 마음 아픈 부분인데요. 5월 29일 오전이었어요. 내촌면에 있는 자동차 정비소에서 70대 고객 한 분이 차량 리프트에서 떨어지셨어요. 네. 그리고 안타깝게도 다음 날 결국 숨지셨다는 소식이었죠. 아, 엔진오일 교체 맡기고 차 조수석에 있던 물건을 잠깐 꺼내려고 리프트에 올라가셨는데 아이고. 정비소 관계자분이 그걸 미처 보지 못하고 리프트를 작동시킨 것으로 일단 그렇게 추정된다고 해요. 그 높이가 한 1.5m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네, 아주 높은 건 아니었는데. 그쵸. 근데 결과는 너무 치명적이었던 거죠. 지금 경찰이 업무상 과실 여부 조사를 하고 있고 부검도 의뢰된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고가 앞선 두 건의 화재랑 좀 다른 무게감을 갖는 이유는 이게 예방 가능성이 훨씬 높았을 수도 있는 뭐랄까, 인재일 수 있다는 점이에요. 아, 인재? 네. 뉴스에 나온 한 주민 인터뷰를 보면 평소에도 그 정비소 안전관리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었다 이런 내용도 나오거든요. 아, 그런 얘기가 있었군요. 그러니까 자연재해 가능성도 있었고 설비 결함일 수도 있는 문제도 있었고 또 이렇게 명백하게 사람의 어떤 주의 부족이나 시스템 문제가 결부된 인명사고까지 예, 다 다른 유형이죠.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다양한 유형의 안전 문제가 딱 집중되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안할 거고 또 뭔가 좀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소방당국이나 뭐 포천시에서도 안전점검 강화하겠다, 교육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글쎄요, 과연 그것만으로 이게 충분할까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인 것 같아요. 당국의 대응, 물론 필요하죠. 필요한데 주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의 깊이라는 게 그냥 점검 강화하겠습니다 발표 한 번으로 해소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이 정비소 사고처럼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가 터졌을 때는 더더욱 그렇죠. 이게 그냥 보여주기식 점검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안전 문화가 좀 뿌리내릴 수 있게 하는 그런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결국 이 포천시의 사례가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낙뢰처럼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도 물론 있지만 뭐 전기 설비 문제라던가 아니면 작업 현장에서의 안전수칙 미준수 같은 것들은 사실 충분히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는 위험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관리 가능한 영역이죠.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어요. 정확합니다. 이 사건들을 그냥 개별적인 운 나쁜 사건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좀 종합적인 안전 시스템의 관점에서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사회는 과연 이런 복합적인 위험 요소들 있잖아요. 자연재해, 또 노후 설비 문제, 그리고 인간의 부주의나 어떤 시스템의 미비 같은 것들,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통합적으로 대비하고 있을까요? 그냥 일시적인 점검이나 캠페인 강화, 이걸 넘어서서 지역사회 전체의 안전에 대한 인식, 그리고 시스템 자체를 좀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할 그런 시점은 아닐까 한번 다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